여러분은 노래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전 항상 같은 장르의 음악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매번 듣는 음악이 지겹진 않으신가요?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희 길보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 길보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중간고사도 끝나고 선거랑 대동제도 끝나고 2학기 일정은 이제 기말고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개강했을 땐 어서 종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대면 수업도 못 가보고 종강이 다가오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까지 토요일은 단 4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년이 끝나가는 만큼 길보드 방송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은 발라드 가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발라드란 라틴어에 춤춘다는 뜻에서 생긴 프랑스어로 서양 고전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대중가요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장르적으로 보면 블루스 음악의 한 계통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발라드 가수로는 박효신, 나얼, 성시경, 거미, 다비치, 백지영, 폴킴, 부활, 정승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함께 알아볼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바로 박효신입니다. 박효신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데요. 대한민국의 최정사급 보컬리스트이며 김범수, 나얼과 함께 묶여 김나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박효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천 청소년가요제에서 이기찬의 플리즈로 대상을 차지하고 YMCA 청소년가요제, 재물포가요제 등의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1999년 11월 4일 SBS 라디오 영스트리트에서 공개방송으로 데뷔하였고 첫 음반 해줄 수 없는 일은 같은 해 1999년 12월에 발매되었는데요. 이 앨범은 약 44만 장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2000년 음악 판매량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박효신은 재능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 현재 위치에 이른 가수로도 평가받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창법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뷔 초중반 소몰이 창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가사 전달력 부족이나 감정 과잉 등을 교정해 나간 점과 앨범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창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데뷔 초의 라이브와 최근 라이브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효신의 노래 대표곡으로는 야생화, 추억은 사랑을 닮아, 숨, 홈, 기프트, 좋은 사람,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야생화는 14년도 3월 28일에 작곡가 정재일과 협업하여 발매된 7집에 수록된 노래로 이 곡은 무려 멜론 차트에서 430일이란 긴 시간 동안 100위 안에 머물러 있을 정도였고 유튜브에서 이 곡의 전체 스트리밍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곡은 박효신 본인에게 매우 남다를지도 모르는데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과 군대 복무로 인해 4년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발표된 곡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곡의 가사 1절을 군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썼다고 하니 그리고 이 곡으로 화려한 컴백을 알려 대중들에게도 더 각인되는 가수가 되었으니 애착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도 이 노래의 제목은 정재일이 박효신과 와인을 꽤 많이 마시고 형은 야생화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고 그게 이 노래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생화 가사 한 구절을 떠올려보면 얼음꽃이라는 가사 때문인지 겨울이 생각나는데요. 문득 담장 아래 피어난 들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 없는 야생화로 길가에 들풀로 살아가는 그 꽃들의 질긴 생명을 응원해보며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야생화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박효신의 곡은 기프트라는 앨범에 수록된 기프트라는 곡인데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매된 6번째 정규 앨범으로 전 소속사와의 소송과 개인적인 일들로 힘든 와중에 만들어진 앨범으로 제목 그대로 듣는 이에게도
박효신 자신에게도 선물 같은 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기프트라는 곡은 앨범 주제를 관통하는 곡으로 본인의 자전적인 아픔과 희망을 표현했으며 콘서트에서 매번 다양한 편곡으로 선보이는 곡인데요. 박효신은 이 앨범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 인생 10년간 인간 박효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백 기간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죠. 특히 살아온 것에 많이 감사했어요. 자고 나서 해가 떠 있는 걸 봐도 같은 하늘이 따뜻하게 보일 때도 모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로 앨범명을 기프트로 지었어요. 박효신은 이 곡을 정말 힘든 시기에 이틀 동안 밤을 새우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틀째 되던 날은 그날따라 평소 하늘이 아니었고 특별한 하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내 안에 공간이 작아져 제발 괜찮아지기를 바랄 때요. 절망적인 어두운 밤을 견디다가 아침이 온 순간 하늘을 봤는데 어쩌면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전부 특별하고 위로가 되면서 살아있음이 다행이라고 느껴지고 그 희망과 마음이 내일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내일도 예쁘고 맑은 하늘이기를 내 두 손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지금 힘든 너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듣고 올 기프트라는 곡이 하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프트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인데요. 이 곡이 수록된 더 브리즈 오프 시라는 앨범은 데뷔 이래로 가장 많은 변화를 시도한 앨범입니다. 눈에 꽂힌 인기로 이지 리스닝 장르에 확신을 얻은 박효신이 공동 프로듀싱으로 참여했으며 훨씬 절제되고 부드러워진 음색에 폭발력 있는 보컬은 더 발전했고 앨범 제목처럼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친 바다를 닮아 섬세한 목소리로 곡을 채워 넣었습니다. 한터 차트 연간 5위에 들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지만 갑작스러운 노래 스타일과 창법 변화에 일부 팬들과 대중은 의아해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박효신 앨범 통틀어 가장 인기 있으면서 구하기 힘든 앨범이 됐습니다.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라는 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박효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인데요. 2007년 박효신의 정규 5집을 통해 발표된 이 노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린 10살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애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자신의 엄마가 되어달라는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명곡입니다.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음악의 폭과 문학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길보드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방송. 오늘의 아티스트는 박효신과 성시경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발라드만큼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따뜻한 목소리로 겨울에 더욱 어울리는 목소리 성시경입니다. 대학 입시 시절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의 엑스트라 출연을 시작으로 방송에 입문했으며 고려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성시경은 2000년 인터넷 오디션 뜨악가요제를 통해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2000년 11월 작곡가 김영석이 작곡한 내게 오는 길로 싱글을 발매했고 2001년 4월 데뷔 앨범인 정규 1집 처음처럼을 발매했습니다. 내게 오는 길 발표 당시 이승환은 사석에서 유희열에게 이제 발라드는 성시경이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예상은 2001년 연말 시상식에서 성시경이 신인상을 차지하며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버터왕자라고 불렸으며 꾸준히 라디오를 했고 성발라, 성시기영, 모다시경 등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능에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요리도 잘하고 술도 잘 먹는 걸로 유명하죠. 성시경의 대표곡으로는 넌 감동이었어, 두 사람, 거리에서, 희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넌 감동이었어라는 곡은 1집으로 각종 신인상을 받고 8개월 만에 2집으로 나온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이 앨범은 성시경의 모든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며 총 음반 판매량은 45만 장이라고 합니다. 윤종신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진 후 그 연인을 떠올리며 느낀 단상이 담겨 있는데 너와 사랑하면서 세상은 내게 감동으로 다가왔음을 그래서 넌 감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멜로디는 성시경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부드럽고 어딘지 모르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밀려오는데요. 정말로 연인과 사랑하면서 느꼈던 그 충만감을 노래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입니다. 이 곡은 성시경의 최고의 명반이라고 불리는 5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앨범부터는 본인이 프로듀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한 앨범인 것이죠. 이 앨범에선 정통 발라드를 비롯해서 재즈보사, 미디엄 템포, 팝 등을 발라드에 접목했는데요. 윤종신, 이근호 작곡으로 피아노와 현악기로 구성되며 편안하게 들리지만 부르기는 엄청 힘든 곡인 걸로도 유명합니다. 축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곡 중 하나인데요. 마냥 슬픈 이별 노래가 아니라 서로의 쉴 곳이 되어준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두 사람의 연가. 그래서 더욱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시적인 가사가 너무도 아름다운데요. 가사 한 소절을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가사에 공감이 되시나요? 사랑을 시작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운 것보다 현실 앞에서 그 사랑을 지켜가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숙제 같아서 이 노래의 가사들을 동경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거리에서라는 곡인데요. 2006년 발매된 정규 5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하림, 루시드 폴, 이승환, 황찬희, 윤사라 등 많은 뮤지션이 참여했던 앨범인데요. 특히 타이틀곡 거리에서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시경의 미성과 기교, 그리고 가성이 어우러진 대표 명곡으로 뽑히는데요. 성시경 하면 거리에서가 떠오를 만큼의 대표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2002년에서 3년 무렵 윤종신이 양파 등 다른 여가수들에게 줬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어려워서 전부 퇴짜를 받고 묵혀두고 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2005년 말에 성시경이 윤종신의 작업실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이때 이 곡을 듣고 저 이 곡 할게요 라고 해서 성시경의 곡이 된 셈입니다. 이 곡의 가사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하던 그 사람은 이제 곁에 없다. 다시 볼 수 없어 혹시나 마주칠까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걷던 거리와 함께 가던 곳을 가면 아직 잊지 못했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잊으려고 애쓴 만큼 잊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그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며 헤맨다. 오늘은 박효신과 성시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점심 1시 10분 세계 각 분야의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해 들려주는 방송 길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길보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용화의 반말송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홍진호, 모니터의 박현진, 진행의 저는 김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